해외 에어비앤비, 국내 에어비앤비든 어떤 절차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에어비앤비 창업을 할 때 어떤 순서, 어떤 절차로 하게 되는지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뤄볼게요. 이 부분만 알더라도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가실 수 있고 성공 확률을 매우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99%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희도 다 이렇게 했고요. 다른 에어비앤비 호스트들도 이렇게 하니까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에어비앤비에 대한 지식, 그런 창업 교육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에어비앤비가 무자본 창업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300만 원 들어가는 것도 있고 뭐 3천만 원, 5천만 원, 1억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3천만 원 들어갔는데 갑자기 나랑 안 맞는 것 같네. 그냥 그래도 해야지 뭐 이러면서 계속 진행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를 할지 안 할지를 좀 자기가 판단을 해서 계속 잘 알고 진행하는 거랑 그냥 대강대강 하는 거랑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잘 아는 사람한테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은 어때요? 저도 동의합니다. 영어로 이제 success leaves clues라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어떤 말이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이제 흔적이 있다. 성공한 사람들을 이제 보고 따라해야 이제 나도 성공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이제 에어비앤비 말고도 한국말을 배웠을 때 어떻게 했냐면 저는 교과서를 안 봤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했습니다. 근데 독학으로 어떻게 했는지 알려드리면 이제 애기들이 어떻게 언어를 배우는지 그것까지 이제 공부를 해서 저도 똑같은 방식으로 공부했습니다. 한국말을. 근데 에어비앤비도 잘하는 호스트들, 슈퍼 호스트들, 에어비앤비 100개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제 배우는 게 저도 이제 배우고 이제 여러분도 이제 에어비앤비 하게 되면 에어비앤비 잘하는 사람들 무조건 보고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업으로 에어비앤비에 돌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이제 그냥 부업으로 그냥 용돈 정도만 벌려고 하는 건데 저희 같은 사람들은 이제 아예 에어비앤비 이제 운영할 회사만큼 아예 비즈니스 할 사람들이어서 조금씩 이제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교육을 들으셨다면은 매물 정보를 확보를 해야 돼요. 이제 에어비앤비라는 것은 프로퍼티, 매물이 있어야지만 이제 진행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매물을 잘 찾는 방법, 매물의 정보를 확인하고 이제 임장 가는 과정들이 있는데 그 전에 매물에 대한 정보를 잘 확인하고 이게 잘 될까 안 될까 그런 것들을 판단해야지만 이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두 번째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부동산 빌리어너에 쓴 책을 읽었는데 그 빌리어너 이름은 켄 맥엘로이인데 그 사람은 이제 임장 없이 자기가 안 보고 $1,000,000 이제 아파트 단지를 이제 샀다고 합니다. 많이. 근데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뭐 해외 에어비앤비 할 때 이제 무조건 이제 임장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잘못된 생각 가지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당신은 이제 임장했을 때 시장의 성장률이나 공실률이나 실업률이나 관광 수요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모르잖아요. 임장보다는 데이터 보는 거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 켄 맥켈로이 이제 말했을 때 이런 것들 임장보다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스포츠 센터가 있는지, 어떤 관광 코스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법률이 있는지, 뭐 관광에 대한 아니면 뭐 호텔 숙박업에 대한 어떤 뉴스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 이제 파리에 빈대충이 이제 생겼다고 관광 수요가 엄청 떨어졌다고 합니다. 근처에 어떤 자연 관광 있는지, 국립공원이나 그런 거, 아니면 뭐 어떤 이벤트가 있는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테일러 스위프트나 이제 싸이 흠뻑 쇼 같은 거 있으면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숙박 대금 훨씬 올라가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그 단순히 그 부동산 임장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봐야
그 부동산을 알게 됩니다. 저희는 한국에 있지만 데이터는 다 인터넷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매물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임장보다는 매물 분석하는 게 중요하고, 임장도 가면 좋겠지만은 임장은 저희는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임장을 가지 않고 계약한 매물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임장이 필수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매물을 분석하는 방법, 그것이 세 번째 과정, 꼭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뭐 매물이 있으니까 하는 집주인 이런 분들 말고요, 이 매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수익성이 나오는지 잘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물의 그런 분석, 데이터 분석, 좋은 정보들을 잘 알고 있어야 된다. 임장은 필수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제 매물 분석을 하고 이제 좋은 정보, 매물 정보를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제 계약을 해야 되겠죠. 직접 가거나 이제 온라인으로 하거나 이제 계약을 할 건데, 그거는 또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매물이 월세가 며칠 만에 뽑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죠. 사실은 그 월세가 비싸다, 싸다 이런 것보다 월세를 얼마나 빨리 뽑히는지,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월세가 1,000만이든 100만 원이든 상관없어요. 어떤 월세가 40만 원인데 그거 비쌀 수 있습니다. 그거 왜냐하면 40만 원인데 이제 월세 뽑히는데 한 2주 걸립니다. 그럼 비쌉니다. 근데 월세가 1,000만 원인데 이제 5일 만에 뽑힐 수 있으면 그러면 엄청 싸고 저렴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으로 7일부터 10일까지 이제 뽑히면 그 매물이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월세가 있고 에어비앤비에 올리는 1박당 비용, 트립닷컴으로 올릴 수도 있고 아고다로도 올릴 수 있어요. 7일부터 며칠이죠? 12일. 7일부터 12일 만에 1박당 비용이 곱하기 7 곱하기 12를 해서 한 달치 월세가 나오면은 괜찮다, 수익성이 괜찮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 계약도 했으니까 이제 합법화 절차를 할 거예요. 저희는 이제 불법으로 진행하기보다는 외국에서는 최대한 안정적으로 합법으로 하는 것을 좀 추천을 드리는데, 베트남, 일본, 미국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빨리 준비를 해야 또 에어비앤비를 진행할 수가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또 특이하죠? 네. 일본 같은 경우는 소방 방지 이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허가 신청해야 되고, 근데 그건 또 이제 도시마다 다르고 그 구마다 다르니까 연구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법적인 같은 건 항상 절차가 있는데 가끔씩 이제 절차가 없어요.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규제가 생길 때까지 운영 자유롭게 하면 되는 거죠. 합법화하기 위한 절차들이 있는데 이 과정은 도시마다, 구마다, 나라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따로따로 내가 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은 그때그때 또 잘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과정으로는 에어비앤비 사업비 산출이 되게 중요해요. 내가 아파트로 할 거냐, 주택으로 할 거냐, 뭐 투룸으로 할 거냐, 금액대가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단독주택 얼마 정도 들까요? 대략적으로? 아파트는 뭐 15,000불 정도?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저는 4만 불이라고 얘기를 해요. 최소 단위요.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최소 단위고, 그만큼 이제 수익 괜찮으니까 단순히 이제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그 회수율이랑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셔야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정보 같은 것들이 없다면은 이게 내가 잘 하고 있는 건가, 잘 못하고 있는 건가, 이런 것들이 좀 의심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일본, 베트남, 미국, 두바이 다 얼마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드는지 이런 감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밖에 안 해봤으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사업비 산출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데 경쟁자 수준이 높다 그러면은 인테리어를 잘해야겠죠. 근데 경쟁자 수준이 낮다 그러면은 적당하게 해도 되는 것처럼 이제 그거는 유동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에어비앤비 어느 정도 인테리어 비용이 들어갔다, 보증금이 들어갔다, 월세 비용이 들어갔다라는 걸 아시게 되면은 내가 수익성이 얼마나 나오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플로리다에서 에어비앤비를 돌리면은 연 수익률 150%가 되겠구나, 한 200%가 되겠구나, 100%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지만 더 늘리거나
더 줄이거나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런 비용 산출에 대해서 알게 되면은 다음 과정으로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 인테리어 기획에 대해서 해야 돼요. 이제 베트남 어떤 분위기로 할 것인지, 미국은 어떤 분위기로 할 것인지, 일본은 어떤 분위기로 할 것인지, 그런 기획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최근에 어스틴이 베트남 앤티크 가구에 대해서 영상을 만들었었죠. 그거는 이유가 다 있어요. 왜 그렇게 앤티크로 가려고 했었죠, 베트남? 베트남으로 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런 앤틱 마켓 가는 것도 좋아하고 빈티지한 느낌이 제일 이제 인기 많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이제 럭셔리한 거보다 깔끔하지만 이제 빈티지한 느낌이 잘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인테리어 추천한 거고요. 저희 에어비앤비도 그렇게 빈티지 느낌으로 했을 때 잘 됐어요. 단순히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인테리어보다 제가 선호하는 인테리어보다 남들이 좋아하는 것을 해줘야 저희가 제공해야 시장에서 그 상품이 이제 뜨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제 당신이나 저희 이제 마음에 드는 것보다 그 고객이 좋아하는 것을 무조건 해줘야 이제 구매하겠죠. 베트남은 이런 분위기가 잘 되는구나. 이제 플로리다는 이런 분위기가 예약률이 높구나. 이제 점유율이 높구나. 이런 것들을 판단하신 다음에 그 인테리어를 바탕으로 하는 거예요. 새로운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조하지 마시고 벤치마킹 해가지고 잘 되는 모델을 따라하는 게 에어비앤비 비즈니스로 가는 방법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테리어 기획을 하게 되면은 뭐 전기 공사를 맡겨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고 이제 배관을 맡겨야 되는 것도 있고 에어컨 설치나 세탁기 설치나 뭐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터넷으로 잘 찾거나 그런 현지인들을 잘 활용해서 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다 맞추고 나면은 저희는 이제 한국에 있으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CS 직원, 핸디맨, 청소 인력 이런 분들을 찾고 고용을 해야 되죠. 그들을 인력 세팅을 해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일반적으로 그냥 한 사람이 이제 역할 하나만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한 명이 여러 가지 이제 역할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 청소뿐만 아니라 뭐 청소, 변기 뚫리는 거, 쇼핑해서 뭐 갖다 주는 거, 그리고 뭐 세팅까지 이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거든요. 처음에는 청소겠지만은 나중에 이제 관계 만들면서 청소뿐만 아니라 다른 뭐 역할을 이제 다 할 수 있게끔 저는 사람을 찾고 여러분한테 이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청소는 청소, 그리고 뭐 부동산은 부동산, 세팅은 세팅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은 여러 가지의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의 하고 싶은 일도 있고 그리고 잘하는 일도 하나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일 수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이제 말했을 때 저는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일이 재밌고 여러 가지 이제 배울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이런 말을 저한테 하니까 저도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 좋아하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대기업만 큰 규모에 있을 때 청소는 청소고 마케팅은 마케팅 이렇게 나눠주는 건데 저희는 약간 소규모 스타트업이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여서 인력을 제일 효율적으로 이제 쓰는 방법이 한 명이 여러 가지 일을 이제 하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일을 시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택배 오면은 저희가 뭐 일본 넘어가가지고 택배 까고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청소하는 사람이 이제 샴푸나 컨디셔너나 바디워시나 이런 걸 떨어지면은 채워 넣고 택배로 왔어요. 밖에 있는 거 까가지고 넣어주세요. 이런 것들에 대한 부탁도 잘 해야 돼요. 청소하는 사람이 바디워시나 이런 것들을 채워주지도 않고 냉장고를 비워주지도 않아요. 일반적으로 청소하는 사람은 여기 보이는 데만 하지 냉장고에 있는 거 다 버리지 않거든요. 근데 냉장고에 뭐 음료수 같은 거 남아 있으면은 집주인 게 아니에요. 다음 고객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청소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거든요. 에어비앤비 청소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포를 형성하고 여러 가지 요구를 해야 되기도 하고요. 이제 매뉴얼 같은 것들을 줘가지고 직원들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에어비앤비를 하나 한 사람들이 매뉴얼을 이제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매뉴얼 에어비앤비로 만들고 교육도 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에어비앤비를 많이 운영해 본 전문가한테 배우는 것을 꼭 추천을 드립니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정말 많죠. 그 다음 과정으로는 이제 사진을 찍고 에어비앤비 인테리어 세팅이 쫙 끝났어요. 그러면은 사진을 찍고 SEO를 통해 가지고 에어비앤비 상위 노출이 잘 되게 이런 마케팅 같은 것들에 신경을 써야 돼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스크롤을 내다가 나 여기 묵고 싶어. 그러면은 예약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사진 작가가 아니어도 돼요. 사람들을 고용해도 되고 이제 에어비앤비 사진 찍는 편집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또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베트남 에어비앤비 수익을 받기 위해서는 계좌, 어카운트를 또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합니다. 인테리어 끝난 다음에 해야 될 것들, 사진 찍기, SEO, 상위 노출, 에어비앤비 상위 노출, 계좌 등록, 이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프로블럼,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이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운영을 하게 되면은 한 번에 운영을 했는데 이게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업이든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이든. 그러다 보니까 잘 세팅하고 운영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들이 매물마다 특별하게 있을 텐데 그 부분들을 해결해 가면서 매뉴얼을 만들고 사람들을 교육하고 나한테 연락이 안 오게 이제 자동화를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제 부동산이라는 특성상 인터넷처럼 이렇게 쫙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 부분을 알고 있는 방법이 되게 중요하고요. 엄청나게 대단한 게 아니잖아요. 뭐 물이 네. 막혔다, 뭐 변기가 막혔다, 전기가 안 된다 이런 것들은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예요. 외국에서든. 오히려 그 문제 이제 났을 때 그게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 무슨 말이냐 하면 에어비앤비한테 이제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환불 요청 문제도 있는데 그것도 이제 푸는 방법이 있고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냥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게임을 잘하면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에어비앤비 매물을 하나, 두 개, 세 개, 저희는 전입 신고 안 해도 돼요. 해외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를 이 과정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계속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에어비앤비 과정들이 엄청나게 긴데 엄청 심플하게 말씀드린 거예요. 이 과정들 내에서는 되게 세부적인 내용들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실까 해가지고 엄청 심플하게 말했습니다. 이 내용을 듣고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 이 부분은 이렇게 해야 돼. 저희가 말씀드렸던 내용들에 대한 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그냥 에어비앤비 하시면 돼요. 배울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다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듣고도 이건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외국인 그 청소하는 인력은 어떻게 구하지? 법적 규제는 어떻게 하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시는 분들, 이제 해결이 안 되시는 분들은 저희 이제 고정 댓글을 확인하셔가지고 무료 세미나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저희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에어비앤비나 사실 모든 부동산 분야는 이제 액션 테이커가 승리자거든요. 그래서 먼저 연락하는 사람, 먼저 궁금해하는 사람, 먼저 계약하는 사람한테 유리해요. 저는 이제 이 매물 완전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냥 연락을 해놔요. 특히 부동산 같은 비즈니스는 고민을 할 수 있는데 고민을 액션하면서 하면 돼요. 고민도 좋지만 액션도 고민만큼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저도 어스틴 말에 공감을 많이 하고요. 이제 저는 수영에 대해서 비유를 하고 싶어요. 수영이라는 것을 아무리 책을 보고 아무리 유튜브를 본다고 하더라도 수영을 잘할 수가 없어요. 왜냐? 수영을 직접 해보지 않으면은 수영을 잘할 수가 없어요. 에어비앤비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에어비앤비 책 보고 에어비앤비 강의 듣고 그냥 뭐 집에 앉아 있으면은 에어비앤비 진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부동산에 전화를 하고 집주인한테 허락을 구하고 인테리어도 한번 발품 팔아보고 A부터 Z까지 해본 사람이 다른 에어비앤비 매물을 할 수가 있는 거지, 뭐 책 보고 강의 보고 이런다고 해서 에어비앤비 프로페서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실행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가지고 에어비앤비 어스틴이 베트남 간다고 말했을 때 저는 일주일 뒤에 바로 가자, 일주일 뒤에 가자 그러고 비행기표 끊었어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실행력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에어비앤비도 부동산 투자예요. 에어비앤비도 부동산 투자이기 때문에 그런 아파트 투자만큼 뭐 5억, 10억이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뭐 2, 3천만 원 들어가는 거겠지만 누군가에게는 되게 중요한 돈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비즈니스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에어비앤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안 다음에 실행을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운이 좋게 에어비앤비를 여러 개를 운영을 잘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실패의 과정을 겪지 않고 해외 에어비앤비를 성공적으로 잘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에어비앤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베트남에 사람이 있어, 뭐 일본에 아들이 있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전에 에어비앤비 데이터 상으로 어디가 잘 되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에 발리, 오사카, 도쿄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하고 싶은 데를 고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상으로 어디가 잘 되는지를 전 세계적으로 파악을 한 다음에 나 이거 하고 싶어 그 중에서 고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마시고 데이터를 먼저 기반으로 해서 어디가 잘 되는지 분석을 하신 다음에 그 중에서 고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분명히 에어비앤비는 공부를 하고 강의를 듣고 하면은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좋은 매물을 찾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실패를 겪지 않고 에어비앤비를 잘 운영해가지고 한국에서도, 이게 다른 나라 사람들은 많이 해요. 해외 에어비앤비 많이 하거든요. 한국에서도 해외 에어비앤비로 돈 버는 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이슨, Austin. 긴 시간 영상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Bye bye.